결혼한 지 반세기가 넘은 부부가 있었다. 이웃들의 눈에는 그저 다정하고 오래 함께한 이상적인 노부부로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저렇게 오래 함께 웃으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정은 달랐다. 오랜 세월 쌓인 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쌓여온 서운함과 갈등도 적지 않았다. 남편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다. 이제는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어도 된다는 마음이었다. 처음 몇 달은 신문을 읽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일상은 단조로워졌다. 남편이 하루는 거실 소파와 함께 시작해 거실 소파에서 끝나곤 했다. TV가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리모컨을 잡고 뉴스를 켜고 점심에는 드라마, 저녁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채웠다. 화면 속 이야기에 웃고 화내고 눈물 짓기도 했지만 정작 집안의 사람과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아내의 하루는 달랐다. 여전히 바빴다. 딸이 맡긴 손주를 돌보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하며 쉴 틈이 없었다. 손주가 놀아달라며 달려들면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마음속엔 지침이 쌓여갔다. 그녀는 때로 생각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평생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살림했는데 나도 늙고 힘들어졌는데 왜 여전히 모든 짐은 내 몫일까? 남편은 자신이 평생 돈 벌어다 준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평생 가정을 지켜낸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이 차이는 말 한마디에도 불꽃을 튀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손주가 옆방에서 자고 있을 때 남편은 드라마에 몰입해 볼륨을 높였다. 배우의 울부짖는 대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아내는 도시락을 싸다 말고 부엌에서 소리쳤다. 여보, 소리 좀 줄여요. 애가 자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가까이 다가와 다시 말했을 때 남편은 투덜거리듯 대꾸했다.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잖아. 이제 좀 편히 드라마 좀 보겠다는데 왜 잔소리야? 그 말은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은 평생 집안일과 자식 키우는 일을 해왔는데 그 모든 세월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몰려왔지만 아내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저녁이 되어 식탁을 차렸을 때도 분위기는 차가웠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 채소와 나물, 두부 반찬을 준비했다. 그러나 남편은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게 뭐야? 맨날 풀밥만 먹으라는 거야? 고기도 좀 해줘. 아내는 차분히 설명했다. 혈압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고기 줄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도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어. 이제 내 인생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결국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아내는 남겨진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눈물을 훔쳤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그러나 딸은 늘 그렇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조금만 참고 지내세요. 그 말은 아내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이미 참아왔는데 더 참으라는 말은 너무 가혹했다. 남편은 집이 답답하다며 사랑방으로 나가 장기를 두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아내는 홀로 집안을 지키며 손주를 챙겼다.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이웃들은 두 사람의 갈등을 눈치채지 못했다. 밖에서는 늘 함께 다니며 웃는 얼굴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다. 남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잔소리뿐이지? 아내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나의 고생은 알아주지 않는 거야? 서로의 마음속 외침은 닮아 있었지만 표현되지 못한 채 오해와 서운함으로 쌓여갔다. 작은 갈등이 반복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위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그동안의 침묵과 오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된다. 아내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손주를 재우고 나면 방 한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비추는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내가 왜 이렇게 서러운 마음으로 늙어가야 하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치며 살아왔는데 노년의 일상은 위로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고생만 떠올렸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삽질을 하며 돈을 벌었고 비 오는 날에도 막노동을 나갔다. 집에 돌아올 때면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가족 때문이야. 그 자부심이 은퇴 후에도 남아 있었기에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로 들렸다. 그러나 아내의 기억은 달랐다. 그 시절 남편이 새벽에 나가 돌아오기 전까지 온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 시부모 봉양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피곤하다며 눕기만 했고 아내는 잠들지 못한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삼킨 밤이 많았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평생 돈 벌어다 줬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억울했다. 나도 그 세월을 함께 버텼는데 왜 내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두 사람의 기억은 어긋났지만 누구의 말이 더 옳다고 할 수 없었다. 세월은 같은 순간을 각자 다르게 새겨 넣었고 그것이 지금의 갈등을 낳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할머니 나 배고파라며 울었다. 아내는 허둥지둥 밥을 챙겼지만 남편은 TV 리모컨을 붙잡은 채 볼륨을 높였다. 아내는 다시 소리쳤다.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버럭 화를 냈다. 당신은 왜 늘 싸우려고만 해? 집에 있으면 편안해야지. 난 이제 평생 고생 끝내고 좀 쉬고 싶은 거야. 아내는 주방에 서서 국자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만 고생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눈물로 살았어. 당신은 그걸 몰랐잖아. 순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며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남편이 집을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온 새벽, 아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와 신발을 벗지도 않고 소파에 쓰러졌다. 그 모습에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쯤 내 마음을 알까? 내가 이 집에서 왜 늘 고독한지 알기나 해? 하지만 그 말은 술에 취한 남편의 귀에 닿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손주는 두 사람의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딸은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 제발 좀 조용히 지내세요. 아이가 무슨 죄예요? 아내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과 처음 만나던 날 젊은 청년이었던 그는 얇은 셔츠 차림에 땀에 젖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었다. 나랑 같이 살면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때 그 말이 믿음이 되어 결혼을 결심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 달랐다. 남편도 혼자 있을 때면 과거를 떠올렸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딸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자랑스러움,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웃던 시절. 그는 그때의 따뜻한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했지만 요즘은 웃음보다 싸움이 더 많아진 현실이 서글펐다. 그러나 서로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말 한마디 꺼내면 더 큰 다툼으로 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침묵 속에 갇혔다.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 결과지를 가방 속 깊이 넣은 채 소파에 앉아 TV만 켰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하다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편은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다. 아내는 분명히 또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고 자신을 더 무능하게 느끼게 할 것 같았다. 그는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며칠 뒤 아내는 우연히 택배 상자와 함께 도착한 병원 영수증을 발견했다. 남편 이름으로 찍힌 큰 금액의 진료비가 있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 어디 아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남편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은 거야.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도 못 믿어요? 남편은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나도 두려웠어.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만 시킬 거고 또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았다고. 나는 이제 늙었어. 당신이 그걸 매일 들먹일까봐 겁이 났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소리치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때 옆에서 놀던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며 다가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지 마. 같이 놀자. 그 맑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무렵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노후 생활을 위해 모아둔 적금 만기가 다가왔는데 남편은 이미 일부를 친구들과의 사업 투자에 써버린 상태였다. 아내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을 왜 함부로 써요? 아내는 분노에 차 물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조금만 넣으면 수익이 난다고 했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몇 달 뒤 돌아온 소식은 투자 실패였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친구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아내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어. 당신은 왜 항상 내게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였어. 잘 되고 싶었어.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후회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때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 왜 또 싸우셨어요? 애가 자꾸 불안해해요. 아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너희 아빠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늘 내 탓만 하고 내 희생은 하나도 몰라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방 한구석에서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제는 모두에게 짐처럼 보이는 걸까? 그 순간 남편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과거에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신뢰를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내 역시 밤마다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날 함께 장터를 다니며 웃던 기억, 아이들 손을 잡고 소풍을 갔던 날들, 명절이면 북적이던 집안 풍경. 그 모든 순간이 지나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마음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집안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워졌다. 남편의 건강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얽히면서 두 사람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좋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팽팽하게 긴장된 고무줄처럼 버텼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고무줄이 끊어질 위기에 이르렀다. 남편의 건강이 더 나빠진 것이다. 검진을 미루던 그는 결국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딸과 사위가 급히 달려왔고 아내는 병실 문 앞에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수술대에 오르진 않았지만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집에서 늘 다투던 남편이지만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미안해. 나는 항상 내가 더 고생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의 고생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내도 눈물이 흘렀다. 나도 미안해. 나는 늘 내 고생만 말했지. 당신의 짐은 헤아리지 못했어. 그래도 당신은 내 옆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버텼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손주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는 싸우지 마. 같이 오래오래 나랑 있어줘. 그 말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녹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혼자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다발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추억,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까지 오랜만에 웃으며 떠올렸다. 그날 이후 부부는 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싸움의 끝은 늘 웃음과 화해로 이어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았다. 라고 말했고 아내는 나도 당신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손주는 두 사람 곁에서 행복하게 뛰놀았다. 이웃들도 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역시 오래 함께한 정은 다르다. 라고 말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노년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노년이 불행과 원망으로만 채워질 필요는 없다. 갈등과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면 다시 따뜻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은 마침내 알았다. 진정한 동반자는 완벽히 맞는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부딪히고 다투면서도 끝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황혼의 길끝에서 다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 두 사람은 싸우며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을 사랑으로 기억하며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